그래서 기스트의 1차 치료는 그 국소 기스트의 경우에는 그 수술 가능한 경우에는 수술적 절제. 그러니까 병이 이제 한 군데밖에 없다. 그러면은 수술을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그 종양이 너무 크거나 띄어내면은 뭐 장기의 기능을 상실할 위험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먼저 그 이마티닐 글리백을 먼저 사용해서 크기를 줄인 다음에 수술 범위를 좀 축소해서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이성 기스트는 이마티닐 글리백을 처음부터 사용하는 것이 이제 표준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이마티닙의 그 분자 구조를 그림으로 이제 그린 것이고요. 이마티닙의 표적은 그 기스트의 증식, 발병 기전과 관련된 킷, PDGFR-알파 수용체와 결합해서 그 작용을 억제하는데, 이 약제는 또한 그 만성 골수성 백혈병의 병리 기전인 그 BCR, ABL 이 유전자의 변형에 의한 그 단백질에도 그 단백질도 억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 킷, PDGFR-알파와 BCR, ABL 이 세 가지 그 단백질을 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유전자 변형을 특징으로 하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에도 현재 사용되고 있고, 기스트는 이 두 가지 그 변형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 두 가지 단백질을 그 억제를 하는 글리백이 이 기스트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스트에서는 킷과 PDGFR-알파 단백질에 수용체 단백질이 이제 변형이 돼서 이 스위치가 개폐가 안 되는, 그냥 계속 연결되는 그 상황으로 변형이 된 것이죠. 그래서 계속 이제 그 꼬마종구에 불이 들어오는 그 분열 증식 상황으로 바뀐 그런 상태인데, 여기에 이제 이마티닙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그 망가진 스위치에 이 사이에 끼어 들어가서 이 스위치가 여기에 예를 들어서 나무 막대기 같은 걸 하나 넣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 스위치가 연결되는 것을 차단할 수가 있겠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그 이마티닙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회로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꼬마종구에 이제 불이 꺼지는 상황, 즉 세포 분열이 이제 중지되는 상황, 이러면 뭐 종양이 더 안 자라나고 그 세포가 괴사가 되니까 치료가 되는 것이죠. 이마티닙 이후에 그 2000년 이후에 그 글리백이 사용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이후로 괄목할 만한 치료 성적의 향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추후에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그 표준 용량, 그리고 효과 판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종량이 나빠지는 경우 용량 증량의 하나의 치료로서 또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 그리고 이제 국소요법과의 병행, 글리백 농도 측정,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반응 판정을 보면요, 그 기스트의 그 반응 판정은 상당히 그 경험이 있어야지 그 반응 판정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마티닙 약이 듣는지 안 듣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주로 CT를 사용해서 판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CT에서는 되게 이제 음영이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은 되게 그 조직의 단단한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그 단단한 것은 뼈가 되겠죠. 뼈. 그리고 그 다음 물, 지방, 뭐 공기, 이런 순인데, 이 음영의 그 정도를 보면은 이게 단단할수록 하얗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기 그 폐를 보면 까맣게 나오거든요. CT를 찍으면. 왜냐하면 공기가 주로 들어차 있으니까 이게 까맣게 보이는 것이고요. 여기 보이는 여기는 이제 척추뼈인데요. 척추뼈는 또 하얗게 보이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음영이 다르게 관찰이 됩니다. 여기서도 그런데 이제 글리백을 써서 종양이 괴사가 되는 경우, 괴사가 된다는 거는 이제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액화가 된다. 물컹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물컹해지면은 이 단단한 것일수록 하얘니까, 여기서 보면은 여기가 이제 기스트의 병변이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글리백을 사용한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보셔도 여기가 좀 더 이제 그 음영이 이쪽 부분 글리백을 쓰고 난 다음 좀 더 물컹해진, 좀 더 덜 단단, 이쪽이 더 단단하겠죠. 이쪽이 단단한데 액화된 후에 이제 물컹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좀 더 까맣게 변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것은 이제 치료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마티닙의 이제 표준 용량은 이제 400mg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서양의 대규모 비교 임상 연구에서 보면은 400mg과 800mg을 비교를 하였는데 전체 대상 환자에서 용량에 따른 생존율은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00mg이 이제 표준 치료가 되었고요. 근데 효과는 뭐 이 두 가지가 같으면서 용량을 올리면 부작용이 더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효과가 같으면서 부작용이 적게 되는 이제 400mg이 표준 용량으로 선택이 된 것이고, 그렇지만 킷 엑손 9번의 돌연 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800mg을 사용한 경우 종양이 진행하기까지 기간이 400mg 사용하는 것보다는 더 우월한 것이 이 서양 연구에서 이제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양에서는 이제 그 엑손 9번의 돌연 변이가 있는 경우는 800mg을 사용하는 것이 이제 현재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보험 적용이 이제 처음에 800mg 사용하는 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800mg 사용했을 때 저희가 해보면은 그 환자분들 잘 못 견디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이제 지금 일률적으로 지금 적용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400에서 순차적으로 이제 800mg까지 올리는 그런 연구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역시 킷 엑손 9번의 돌연 변이가 있는 경우는 좀 용량을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뭐 여러 가지 뭐 보험 적용이라든지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또 처음부터 800mg 올리면은 이제 부작용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현재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400mg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mg 미만의 용량은 이제 일반적으로 추천되지 않는데요. 이것에 대한 그 근거를 보면은 여기서 이제 그 농도가 600mg, 400mg, 350mg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였을 때 그 농도 측정을 해보면은 이 점선이 실험적으로 세포 수준에서 이마티닙 글리백이 듣는 그런 용량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350mg 이상을 쓴 경우는 이제 다 이러한 실험적인 치료 농도를 보다 이제 높게 혈중 농도가 형성이 되는데, 반면에 그보다 용량이 낮으면은 이 치료 용량보다 이제 낮은 그런 혈중 농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300mg 이상은 사용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것이 이제 일반적인 얘기가 되겠고요. 물론 이제 뭐 개인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개인 차이는 많이 있어서 어떤 경우는 뭐 200mg을 써도 농도가 상당히 높게 형성되는 그런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은 뭐 부작용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또 혈중 농도를 측정해 가면서 혈중 농도가 충분하면은 그에 따라서 또 용량을 좀 낮춰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400mg을 사용했던 예가 되겠는데요. 여기에 이제 종양이 있었고, 이마티닙을 사용하고 난 후에 이렇게 이제 액화돼서 이제 종양이 까맣게 변해버렸죠. 이렇게 되면 이제 약 효과가 일단은 크기가 큰 변동이 없어도 약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순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또 종양의 크기가 줄어들기도 하였습니다. 한 예를 보여드린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전이성 기스트에서 이마티닙 치료의 기간을 보면은 종양이 진행 또는 감내할 수 없는 심한 부작용 발생의 경우를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투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종양이 안정화 또는 반응 줄어든 다음에 투여를 중단하면 대부분의 경우 평균 수개월 내에 종양이 다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중단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이제 조사했던 것인데요. 저희 병원에서 이마티닙 약이 들어서 이마티닙을 끊는 경우와 지속 사용한 경우, 이런 경우를 보면은 이마티닙을 지속 사용한 경우는 무진행 생존율이 이제 더 떨어지지 않는 반면에 이마티닙을 중단하는 군에서는 이게 빠르게 몇 개월 내로 병이 진행하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도 근거로 해서 전이성 기스트에서는 지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 판정은 일반적인 다른 암과는 효과 판정 방법이 다른데요. 다른 암은 크기만으로 판정을 합니다. 크기가 커지면은 종양이 나빠졌다, 그럼 약을 바꾸는 것이고, 크기가 작아지면 계속 쓰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데, 이 기스트에서는 크기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크기가 커져도 이 괴사돼서 액화가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종양이 일시적으로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실제 종양이 줄어든 경우와
유사한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스트에서는 크기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크기와 농도로 판단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판단 과정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뭐 상당히 경험이 있어야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 그 새로운 그 병변이 발생하는 경우, 새로운 병변이 발생하면 다른 암 중에서는 병이 나빠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약을 바꾸는 기준에 해당되는데요. 그렇지만 기스트에서는 그 괴사된 새로운 병변은 그 병이 나빠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병변이 생겼어도 괴사된 채로 발견이 됐다. 그것은 저희 글리백이 듣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일반적인 이제 다른 암종과 다른 효과 판정을 달리하는 그런 측면이 되겠는데요. 예를 보여드리면은 그 여기에 이게 기스트 종양이 있었는데 약을 썼는데 계속 좀 커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까맣게 변한 것은 이제 약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기도 역시 이제 괴사 크기는 커졌지만 뭐 괴사가 된 그런 상태다. 액화돼서 단지 크기가 커졌을 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이제 그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서 페트라는 걸 촬영을 했습니다. 이 페트를 촬영해 보니까 처음에 종양이 있었을 때는 그 이것은 이제 외부 병원 페트라서 약간 그 색깔이 좀 다르는데요. 이 외부 병원 페트에서는 이렇게 그 빨갛게 보이는 부분이 종양이 활성화된 부분인데요. 이렇게 활성화된 부분들이 있다가 저희가 이제 이렇게 종양이 커졌을 때 다시 재촬영을 해보니까 이 활성화된 부분이 없어요. 여전히 그 뭐 밝게 보이는 부분이 없고 까맣게 종양이 죽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 병변은 커졌지만 이마틴이 약 듣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전형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계속 그 글리백을 사용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한 예는 그 여기 이제 간이거든요. 간인데 여기에 그 종양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 기스트 종양 덩어리가 글리백을 사용한 후에 보면은 이렇게 까맣게 변하면서 약이 듣고 있는 상태고 크기도 또한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그 간의 다른 부위에 이렇게 까맣게 새로운 병변이 생겼어요. 이 처음에는 그 글리백 쓰기 전에는 보이지 않던 병변인데 여기 새로운 병변이 생겼습니다. 이게 다른 암종이라면은 그 약을 바꿔야 되는 기준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기스트에서는 이렇게 그 까맣게 보이는 병변들이 일단 이렇게 까맣게 괴사가 됐으면 약이 듣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왜 생겼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이유는 처음에는 이쪽에 이제 그 작은 병변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는데 간하고 음영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 비슷했다가 약을 쓰면서 괴사되면서 음영이 대비가 되면서 이렇게 그 까만 작은 병변들이 생긴 것처럼 새로 생긴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 이제 약을 계속 쓰면은 이런 그 새로 생긴 작은 병변들은 또 이제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약을 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계속 써서 이제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그 여기까지는 이제 표준 치료, 표준 그 글리백 400mg의 사용에 대한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400mg의 종량이 나빠지는 경우는 그 이러한 그 세 가지의 그 선택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티닙 용량을 증량하는 것, 2배로 증량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이제 이마티닙을 사용하다가 증량을 하는 경우는 처음부터 800mg을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서는 나름 그 이마티닙 약제에 대한 적응이 된 것이기 때문에 800mg 증량을 해도 부작용이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좀 안전하게 그 800mg 올릴 수가 있게 되겠고 이렇게 증량을 하는 경우에는 약 그 3분의 1의 환자에서 종량이 조절돼서 그 약제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텐으로 변경을 할 수도 있고 근데 대개는 이제 순서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마티닙을 먼저 증량을 해보고 그 다음에도 안 들으면 또 스텐으로 변경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소 진행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부 병변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한 군데만 증가하고 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다른 부분은 그 이마티닙이 들으니까 이마티닙 계속 유지하고 그 진행한 부분만 수술적으로 제거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제거하고 이마티닙 계속 쓰고 이런 그 치료법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소 치료와의 병용을 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면은 그 이마티닙으로 그 종량이 조절되는 경우, 그러니까 약이 잘 듣고 있어요. 잘 듣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종량을 그 제거를 하면은 그
근데 이제 이마티닌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언젠가는 몇 년이 지나면 내성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종양을 미리 제거를 하면은 아예 그 내성이 생길 만한 그 근거 병변을 없애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성을 미연에 방지를 해서 종양이 진행하기까지 시간을 더 이제 많이 연장을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되겠고요. 그다음 그 일부 종양 병변만 진행하는 경우에는 그 진행하는 병변을 수술적으로 제거하고 나머지 그 약이 잘 듣는 부분은 글리백을 계속 사용해서 그 억제를 하는 그런 전략이 되겠고, 그다음에는 처음부터 물론 국소 기스긴 한데 병변이 하나밖에 없고 국소 기스긴 한데 종양이 크거나 아니면 절제를 했을 때 장기의 기능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 이런 경우는 글리백을 먼저 써서 줄여놓은 다음에 축소 수술을 하면은 이제 장기 기능을 보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또 글리백을 먼저 쓰고 그다음에 추후에 수술하는 그런 방법을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수술하고 이제 이마티닙을 병용을 하는 그 결과를 그러니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를 해 보니까 전이성 기스트에서 이마티닙으로 종양이 조절된 상태에서 이마티닙 치료 후 종양을 제거를 했더니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성적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관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어떤 분이 수술하고 어떤 분이 수술을 못하냐, 이러한 그 처음부터의 그 환자분의 성격에 따라서 그 통계적으로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단순 비교가 좀 통계적인 분석에는 맞지는 않는데 저희가 이제 그러한 통계적인 것도 보정을 해가면서 이제 결과를 얻은 것이 수술 후에 이마티닙 후에 종양을 제거할 수 있으면 제거하는 것이 더 그 생존 기간을 연장시킨다, 이런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마티닙 치료로 암이 조절되는 상태에서는 남아있는 전이 병변은 수술적 제거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지만 이제 이마티닙 사용 전에 이 전이성 기스트에서 이마티닙 사용 전에 먼저 종양을 제거를 하는 경우에는 별로 성적 차이가 안 나고 있어요.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이마티닙 치료 전에 종양을 먼저 제거를 하는 것은 전이성 기스트에서는 암의 진행 지연 및 생존율 증가 측면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데이터로 관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이성 기스트에서는 이마티닙을 먼저 쓴다. 이마티닙을 먼저 쓰고 종양이 이제 잘 조절되는 종양은 스스로 제거를 하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국소 치료와의 병용예로 그 일부 병변이 나빠지는 경우가 해당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간인데 여기 간에 그 덩어리가 종양 덩어리가 이제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마티닙 글리백을 사용하고 나서 반복적으로 보여드린 대로 그 종양이 이제 괴사가 이렇게 까맣게 변했죠. 괴사가 생기고, 물론 이제 크기 변동은 크게 없지만 이렇게 종양 괴사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약은 듣는 상황이고, 약이 계속 듣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반대로 이 까맣게 액화된 병변 중에 다시 이제 하얗게 좀 단단하게 보이는 그런 병변이 조그맣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는 조금 더 지켜보고 치료 방침을 결정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마티닙을 계속 쓰다 보니까 이 조그만한 병변이 이게 다시 이렇게 커졌어요. 그러니까 요 병변은 이제 요 단단한 병변은 이마티닙을 안 듣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마티닙을 계속 썼을 때 다른 병변들은 이게 까맣게 액화가 돼서 계속 듣는 반면에 이것은 이제 이렇게 조그맣던 것이 이제 이렇게 다시 커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부분을 PET로 보니까 이 부분, 단단해진 CT에서 단단해진 부분만 이렇게 그 PET에서 활성화된 것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제 활성화되지 않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종양이 다시 이제 살아나기 시작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 부분만 제거를 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이 환자분에서 이제 병변을 다 제거를 하려면 여기까지 이렇게 다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 간이 얼마 남지 않아요. 그럼 그 자체로도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라나는 병변만 이제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오랜 기간 그 다른 병변들은 계속 이제 액화가 돼서 이제 괴사가 된 채로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소 일부분 증가하는 부분은 수술로 제거하고 나머지는 그 이마티닙 억제를 유지를 하고 이런 전략을 또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것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국소 치료의 병용 예를 또 말씀드리면은 그 수술을 통해서 수술 범위가 상당히 커지는 경우 또는 이제 장기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이 직장의 기스트는 이제 항문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 수술 이후에 다른 방법이 없었을 때는 그 항문까지 다 절제하는 수술을 했어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 이마티닙이 나오고 나서 먼저 약을 써서 그 종양을 줄이면은 그 항문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의 이것도 이제 12장의 위치라면 수술 범위가 상당히 커질 수가 있는데 이마틴을 먼저 써서 축소 수술을 하게 되면은 그 수술 범위를 상당히 줄여서 췌장도 보존하고 12장도 보존하는 그런 수술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큰 기스트가 있는 경우는 그 병변의 위치에 따라서 그 위 전절제술 위를 다 떼어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이마티닙을 먼저 써서 종양을 축소해서 그냥 종양만 떼어내는 아무래도 위가 없고 있고는 이제 상당히 그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그 세 가지 경우가 이마틴을 먼저 쓴 후에 그 수술을 적용하는 그런 예들이 되겠는데요. 실제 환자의 그 예를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직장입니다. 이게 다리뼈고 그 허벅지에 연결되는 그런 그 고관절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이제 직장에 기스트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마티닙이 나오기 전에는 이러한 환자분인 경우에는 옛날 과거에는 다 이제 항문까지 다 떼어냈어야 됐습니다. 그러면은 뭐 그 장루 주머니를 차고 생활을 하셔야 되고 굉장히 불편하죠. 그런데 이마티닙을 써서 종양을 줄인 다음에 항문을 보존하는 수술을 했던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분은 그 계속 변을 그 항문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삶의 질이 뭐 확실히 다르죠. 장르로 변을 보는 것하고 이렇게 항문으로 변을 보는 것은 상당히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마티닙 농도 측정은 이마티닙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이제 좀 더 좋은 치료 효과가 기대되는 건 뭐 당연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마티닙을 사용하다가 이제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나는 분들이 뭐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마티닙 농도 측정으로 효과적인 농도를 유지하면서 유지가 된다. 충분히 이제 농도가 높다. 그러면은 치료 수준의 이마티닙을 유지를 하면서 이제 농도를 그 용량을 좀 감량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게 농도 수치를 모르고 그냥 부작용만 보고서 이제 감량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치료 농도에 도달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충분한지 아닌지 이러한 그 어떤 염려를 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농도 특정을 해서 농도가 충분하다 그러면은 안전하게 치료 효과를 유지를 하면서 이제 글리백을 용량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치료 성적이 달라질 수 있다. 치료 농도에 따라서 그래서 혈중 농도를 측정했는데 혈중 농도 낮으신 분들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치료 성적이 안 좋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치료 농도를 할 정도로 약을 용량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마티닙 사용에 따른 부작용은 오후에 또 전문 간호사님께서 이제 따로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요약을 드리면은 전이성 기스트의 1차 표준요법은 표적 치료제인 이마티닙이 되겠고 이마티닙은 전이성 기스트 환자의 약 85%에서 암의 크기를 줄이거나 암의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이성 기스트에서 암의 진행을 억제하고 심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한 가능한 지속적으로 투여하는 것이 권장되고 표준 용량 400mg의 내성이 발생하는 경우는 800mg까지 용량을 증가시켰을 때 일부 한 3분의 1 환자에서 다시 효과를 보이고 전이성 기스트에서 이마티늄은 필요시 국소 치료와 병용하여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가 있겠고요. 심한 부작용 발생 시 이마티늄 혈중 농도 측정의 용량 결정에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요약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